기재부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기재부에 뭐 이중대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부처에 미션이 있는 것인데. 안녕하십니까. 노동 존중 행복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저는 오늘 2022년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첫 질의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이른바 3고 시대 경제위기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2천만 노동자들의 고열을 빨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가짜 공공기관 혁신의 문제점과 기재부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식 장관님, 예. 기재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혁신계획 제출 금지령을 내렸다가 우리 당의 조승래 의원에게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에서야 자료들이 제출됐었던 그런 해프닝 잘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예, 예, 예. 네. 장관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예. 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9월 30일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 간담회에서 기관별로 업무와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정원을 감축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자체 혁신안 마련했으나 국민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라고 질타하고 호통 치셨다면서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호통 안 치셨어요? 예. 네,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면은 이 보도를 낸 중앙일보에 정정 기사 보도, 정정 보도 요청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기사와 사진들을 보면서 갑자기 2015년이 떠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2015년 기억나시죠? 예. 노동개혁 하겠다면서 양대 지침 만들었습니다. 저성과자 해고 지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 그리고 공공기관에는 임금 피크제까지 밀어붙였던 정말 무시무시했던 2015년이었습니다. 장관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개혁, 노동시장 개혁하겠다고 할 때 고용노동부가 특히 그 당시에 이채필, 이기권 장관 시절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예.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핑계로 질타하고 호통치고 또 연구 영역으로 가짜 개혁 근거 만들고 그리고 수십억 홍보 예산으로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또 청년 간담회 열어서 또 거짓 선동해서 또 서로 다투게 만들고 지금 그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장관님께서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하라고 머리띠까지 하셨던 거 저거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것이 공공기관 규모와 부채가 과도하게 비대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본 전제인데요. 장관님께서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셨던 노사발전재단에서 제출한 혁신안 좀 살펴보셨습니까? 저는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예. 이게 국정과제국도 전직 사무총장 하셨는데 너무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참 눈물이 납니다. 이게 마른 수건 쥐어짜기식으로 기재부 고용노동부에서 혁신안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결국 제출한 내용을 봤더니요. 정원 1명 감축, 경상 경비 약 4,900만 원, 1.1% 정도 감축이죠. 업무 추진비, 노사발전재단 재무 상황을 좀 보시고요. 거기 보면 2017년 이후 여기 부채 비율이 약 80%까지 2017년에 대비해서 그 80%까지 줄었어요, 부채가. 이렇게 부채가 주는 것은 재단 직원들이 아주 피땀 흘려서 노력한 결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상생 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파트너십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또 사업장 고용차별 임금체계 개선 등 일터 혁신 지원 사업을 하고 또 노사 상생과 고용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어느 정도 좀 잘 해왔다, 무난하게 해왔다. 그렇게 해서 21년도에는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으로서 B등급이라는 준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워낙에 힘들었던 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특별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자체적인 자구 노력과 함께 국민을 위해서 공공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개별 기관들이 많습니다. 다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예, 그렇습니다. 기관별로 자율적이고 객관적인 조직 진단에 따른 개선이 아니라 인력이나 예산을 무조건 몇 프로 줄여라. 또 복리후생 제도 줄여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제출한 자료 자세히 한번 좀 보십시오.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미 근거도 없는 방만 경영을 이유로 민영화에 더해서 공공기관들 쥐어짜기를 얼마나 혹독하게 밀어붙였습니까? 그 결과 불효불급한 자산이니 뭐 과도한 사무실이니 복리후생이니 하는 것들이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야말로 마른 수건을 쥐어짜기식으로 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도 혁신이란 미명하에 근거도 없이 가이드라인에 아예 몇 프로 줄여라, 대부서화해라, 유동성 확보해라, 출자회사 몇 개 정비해라, 이런 식으로 강요하다 보니까 저기 보이는 것처럼 볼멘소리의 혁신안들이 제출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장관님, 양대 지침 만들어서 쉬운 해고 강요하고 임금 피크제 강요하고 또 심각한 노사 분쟁 발생시키렸던 그런 전 정부 장관 퇴임을 요구했던 그 제2의 이정식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다시 보고 싶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노동에 대한 철학 세계관에 대해서 그 철학과 기본적 양심은 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혁신안에 대해서 국민과 2천만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을 해태하거나 후퇴할 일은 없는지, 또 공공기관 노사 간 분쟁과 갈등의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당당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기재부에게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이야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공공기관 혁신의 취지와 방법이, 일단 공공기관이 공공성이 있으니까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 이런 것이고, 모범을 보이고 달라진 시대 상황에 맞게 혁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자는 건데, 방법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기관별 특성을 살려서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민영화라든가 정리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고요. 없겠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그 중앙일보에 난 것처럼 제가 호통을 쳤다, 질타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 노동계하고 소통을 하고 서로 협의해서 기관별 특성에 맞게 해서 잘 하고, 다만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서 부족한 게 없는지 현장을 찾아가서 살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만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이제 기재부에 뭐 이중대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부처에 미션이 있는 것인데, 하여간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중심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공성을 잘 살리면서 어떻게 기관을 잘 지키고 국민을 잘 지키는지 제가 계속 지켜볼 거고, 또 문제가 있으면 질의를 드릴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관님께서 기재부 이중대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고유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